우리가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고조선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서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중에 최초가 바로 고려 13세기 일연의 삼국유사 기록입니다. 봅시다. 자,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환인은 하느님이고요. 그 아들이 이제 환웅입니다. 천하의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계를 매우 탐내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아차려 삼위 태백을 내려다 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나왔죠? 요거 홍익인간 나왔습니다. 자, 요것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되겠죠. 결국 고조선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건국이 됐다. 우리나라 고조선,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입니다. 인간 나왔습니까? 자, 이에 천부인 3개를 주고 천부인은 뭐냐? 부인 1000명을 준 게 아니고요. 천부인 끔찍합니다. 천부 하늘이 부여한 인증입니다. 인증.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뭐 하려면 인증이 필요하죠. 이거 하느님께서 자 환인님께서 바로 환웅에게 너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하는 증표 3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동으로 만든 검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거울 아까 있었죠. 바로 비파용동검, 세용동검,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그 다음에 아마 구슬, 청동 구슬 정도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3가지 인증, 즉 청동 도구일 것이다. 아까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청동 도구들 지배층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배층이 이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어떤 권위를 과시했던 겁니다. 인간 세계를 다스리겠다. 자, 환웅물이 3000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 불렀다. 자, 그는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렸다. 자, 여러분 환웅님이 인간세계에 내려올 때 3000무리를 이끌고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앞에 섰던 3 존재가 바로 풍백, 바람신, 우사, 비신, 운사, 구름신입니다. 그러면 바람, 비, 구름을 중시했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고조선 무슨 사회? 농경사회 증거입니다. 그렇죠? 농경사회였었다. 농경사회였다. 그리고 인간세계를 다스리고 교육했다. 이때 곰과 범이 같은 굴에 살았다. 자,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곰과 범이 종이 다른데 같은 굴에 동거를 했어요. 에이, 참. 그 말도 안 되지만 어쨌거나 같은 굴에 살았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람 되기를 빌었다.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 한심지, 쑥과 마늘 20개를 주고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쑥과 마늘. 청동기 시대 이래 벌써 우리 민족, 우리 조상님들은 쑥과 마늘을 먹었네요. 마늘의 효능은 다 아시죠? 아주 많이 드세요. 저도 요즘 틈만 나면 먹습니다. 힘이 좀 딸려서. 자, 그런데 햇볕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은 3, 7일 만에 여자가 됐으나 범은 도망갔다. 성질이 급하니까 결국 환웅이 웅녀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단군 왕검이라 일컬었다. 자, 삼국유사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제 완전히 뭐 전설이고 허구인 것 같은데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갑니다. 이때 곰과 범이 같은 굴에 살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배웠던 토템 사상이죠. 토템. 그러니까 이것은 곰부족과 바로 범부족입니다. 그러면 환웅이라고 하는 이 지배부족은 어느 부족 여인과 혼인을 한 것이냐? 바로 곰부족 여인과 혼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부족과 부족 간에 뭘 말합니까? 부족과 부족 간의 연맹을 말하죠. 부족 연맹. 이해됐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단군 왕검이랍니다. 자, 단군은 지배자. 단군은 바로 제사장, 왕검은 지배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것은 하나의 지배자가 바로 정치와 통치와 제사를 같이 주관했다. 정말 중요한 제사와 정치가 일치됐다 보다 재정 일치사회였었다. 이것이 바로 단군 신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허구고 신화이고 전설인 것 같지만 이것은 바로 상징을 담고 있다. 이 상징은 뭐냐? 바로 고조선 건국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중요한 사실들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단군 신화의 의의 특징 앞에서 봤죠. 그리고 단군 신화의 중요 내용. 1번 선민사상 아까 나왔죠. 야, 환인과 환웅 이거 지배층 하느님 자손 선민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거 환인과
환웅, 선민사상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농경사회 나왔다.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홍익인간 나왔다. 자, 사유재산, 검토템. 자, 여러 가지 나왔다. 여러분. 자, 이것이 이제 고조선의 바로 단군 신화인데, 그러면, 자, 여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 이거 보세요. 우리 한국사에서 이러한 이제 단군 신화, 즉, 고조선이 강조됐던 시기가 크게 세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먼저 13세기입니다. 자, 13세기에 바로 이 삼국유사를 쓴 이란의 삼국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승휴가 썼던 제왕 운기에서 이러한 단군의 건국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세기입니다. 15세기 조선 초에 바로 세 권의 역사서입니다. 바로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남이 썼던 웅제시주. 그 다음에 이제 서거정이 중심이 돼서 편찬했던 바로 동국 여지승남, 이 세 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우리 민족사관을 대표하는 바로 신채호 선생, 바로 조선 상고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대단군 조선의 뒤를 이윽시다. 대단군 조선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한국사에서 이와 같이 단군 조선, 고조선이 강조됐던 시기가 크게 세 시기입니다. 13세기, 15세기, 20세기. 자, 빨리 지금 right now 즉시 어떤 시기인지 빨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기입니까? 아무 생각 없으니까? 아유야. 이때 13세기는 뭐죠? 원간섭기죠. 원의 간섭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뭡니까? 15세기. 세종대왕 모르면 안 되겠죠. 15세기 세종과 세조연 간의 자주성을 아주 크게 강조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세기 일침략기 아닙니까? 일본 쪽발이. 아이고. 나왔죠, 답? 그러면. 자, 원간섭기 때, 야, 니들 이 몽고, 이 오랑캐놈들 까불지 마라.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15세기 봐라. 우리는 이와 같은 신의 아들이다. 20세기 이 쪽발이 까불지 마라.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됐죠? 됐죠? 그럼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사에서 이렇게 단군 신화가 강조됐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 역사에서 뭘 강조한 거야? 바로 자주적 전통, 유구한 전통, 그리고 문화.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한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단군 신화를 강조하는 하여튼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런 역사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 시기, 이런 서적들, 이런 시기들이 바로 단군 신화의 강조고 결국 오늘날까지도 고조선 단군 신화의 강조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자, 이제 고조선 갑니다. 1번 고조선의 성립 배경. 청동기 문화와 더불어서 족쟁이 지배하는 사회가 출현했다. 건국 시기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우리나라 최고 사서 삼국유사에 의하면 바로 BC 2333년이다. 그러면 2000년 더하면 약 4333년경이니까 아직은 한 300년 정도의 격차가 있죠. 아까 청동기 시대는 4000년 정도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2333년, 4300, 한 300년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 성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아마 가까워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3번 발전 및 세력 범위,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했다. 자, 니은 중요합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 앞에다 조금만 별표하시고요. 자, 고조선이 실존했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정말 중요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비파용동검, 청동기를 대표했죠. 두 번째 밑줄 그으세요. 고인돌. 세 번째 밑줄 그으세요. 거친무늬 거울. 네 번째 밑줄 그으세요. 미송리 식톡입니다. 오른쪽 지도에. 그러면 고조선은 아까 단군 신화를 볼 때 허구나 전설처럼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허구나 전설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 사실이고 실존했던 기록이다. 유물이 나왔는데 유물이
그럼 고조선인들이 이렇게 썼던 유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고조선은 실존했던 국가다.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었죠? 되시겠죠? 자, 그럼 내려가서 2번 고조선의 정치적 성장 보세요. 청동기를 배경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크게 발전했다. 기원전 4세기는 유화를 경계로 전국 칠흥왕이 연거 대등했게 대립했다. 기원전 3세기경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이 세습제가 마련됐다.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왕과 준왕 때 이 두 왕이 바로 왕이 세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고조선은 강력한 국가로 발전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이 한 단계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위만조선. 유민의 이주와 위만의 집권. 자, 전국시대 이후 혼란. 자, 전국시대 이후 혼란. 밑에 괄호 열고 BC 4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4세기가 되면 중국은 전국시대가 되고 이제 혼란기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BC 4세기 혼란기에 중국의 혼란을 피해서 바로 일단의 이주민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이주민들이 철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되면서 이 고조선 지역에 이제 철기가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입니다. 보세요. BC 194년 고조선의 준왕은 위만을 서쪽 변경으로 수비하는 임무를 맡겼다. 자, 넘어가서. 자, 중국의 이제 진안교체기 때 위만을 이주민으로, 위만을 대표로 했던 이주민, 1000여 명의 이주민들이 다시 고조선 땅으로 넘어옵니다. 물론 철기로 무장을 해서 넘어옵니다. 그럼 이 당시 생각해 보세요. 고조선은 아직까지도 청동기 단계였었는데 강력한 철기를 가지고 넘어왔던 이 위만의 이주민들을 준왕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웰컴 고조선. 그런데 이 위만을 맞이해서 위만을 이제 요동태수로 삼아서 너 요동에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중국 세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삼게 되는데 이 위만이 결국 쿠데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위주민 세력을 이끌고 결국 왕검성으로 쳐들어가서 준왕을 내쫓고 새로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부터를 우리 역사학에서는 위만이 왕이 됐다 그래서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2번 고조선의 계승. 위만은 고조선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의 옷을 입었다. 집권 후에도 나라 이름을 그대로 조선 토착인 출신을 세웠다. 자, 그러면 3번에 위만조선의 발전. 이거 하나입니다. 자, 기억.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토착 세력과 연맹을 맺으면서 밑줄 보세요.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때부터 이제 고조선 지역은 철기 문화가 보편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은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제 한반도 지역과 만주 지역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귿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했다. 자, 리을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바로 동방의 동쪽에 나중에 동해 되겠죠. 그 다음에 남방의 진이라고 하는 청동기 국가, 그리고 중국의 한과의 교역을 맡고 중개 무역을 독점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나라와의 갈등, 한나라 무제 침략을 받는 배경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럼 4번 위만조선의 멸망. 중개무역을 독점했다. 그 다음에 위만조선은 한해 동방 침략기 요동까지 위협했다. 그 다음에 1차 접전에서 패했다. 위만조선의 내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한나라 무제 침략을 받고 BC 109년에 침략받고 이제 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고조선을 정복했던 한나라 무제는 고조선의 일부 지역, 주로 이제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 일대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합니다. 이게 바로 한군현이고 한사군이라고도 하는데 밑에 보세요. 자, 손은 대지 마세요. 임둔, 진번, 현도, 낭랑이 이게 이제 한사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사군이라고 하지 않고 한군현이라 합니다. 왜냐?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임둔하고 진번이 있죠. 이 두 개는 우리 토착민들, 즉 고조선인들의 저항으로 그냥 25년도 안 돼서 결국은 이제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현도군하고 낭랑군이 이제 좀 유지하게 되는데 그 현도군마저도 곧이어 쫓겨나고요. 그 낭랑군이 우리 한반도 일대에서 거의 300년 이상 존재하면서 이제 중국과 우리 한반도 지역과의 중개무역 내지는 문화를 교류를 담당했던 그런 대표적인 한군현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한군현의 의미는 뭐냐? 바로 고조선 멸망 이후 약 300여 년간 우리 한반도에서 국가의 출현 내지는 강력한 왕국의 출현을 지연시켰다는 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 한군현을 쫓아내면서 성장하는 우리의 민족 국가가 있겠죠.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목, 우리의
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위만 조선인데, 그러면 크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시대 구문인데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두 가지만. 뭐냐? 바로 고조선은 크게 보면 초기에 단군조선 단계가 있고